남들이 잘 모르는, 남들이 아직은 관심이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주목해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특강 시간에 강의할 때, 세미나 때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돈이 될 만한 자리가 어딜까? 제가 얼마 전에 금매로 추천드렸던 지역이 여기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한 상승장을 대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아파트도 시대가 바뀝니다. 예전에 아파트의 그 흥망성쇠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처음엔 지하주차장이 없었죠. 그러다가 지하주차장이 생기면서 한번 획기적인 그 아파트의 제너레이션 시대가 바뀌었고, 추후에 뭐 커뮤니티가 또 호텔급으로 생기면서 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자체가 바뀌었고, 자 이제는 또 시대가 바뀌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파트의 그 고층의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지금은 5층이었다가 10층이었다가 15층이었다가 25층이었다가 35층, 이렇게 계속 층수에 대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제 이 룰은 다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진짜 초고층 시대, 뭐 70층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70층. 자, 초고층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힘이 실어져요. 계속 오세훈 시장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용적률이 풀려왔죠. 용적률 풀리고 뭐 층수를 풀리고 비욘드 조닝이라는 말 나오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 도정법을 뜯어 고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허투루 보내지 말고 지금에 있는 아파트 말고 새로운 시대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자본과 자산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88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 이거라고 봐요. 88 대책. 88 대책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아까 제가 77층 얘기한 건 한강이잖아요. 한강변. 한강변은 이 한쪽 면이 한강이다 보니까 초고층에 그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초고층에 유리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역세권. 그래서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허투루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도정법 뜯어 고친 게 법적 상한의 1.2배. 이게 3년에 뜯어 고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1년 만에 또 이게 새로운 추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3종 주거 지역의 법적 상한 300을 360까지 가는 것을 이제 개선해서 1.3배율까지 추가 적용해서 3종 지역을 최대 390까지 밀어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충분히 초고층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초고층으로 아파트를 밀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세권의 경우에는. 그리고 일반 정비 사업 경우에도 법적 상한으로 원래는 300까지 가던 걸 10%, 330, 330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서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난 우리가 35층 룰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층수로 우리가 올려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증대된, 사업성이 올라간 거죠.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층수만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해칭할 수가 있냐면, 지금 금융비랑 공사 비용이 굉장히 높죠. 이게 다 추가 분담금에 속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건 추가 분담금이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가든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업이 진행되려면.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을 내려줄 수 있는, 해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업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비와 금융비에 대한 해칭을 이렇게 사업성 증대로 한다. 그래서 결국 고층으로 지으면서 일반 분양분을 늘릴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지금 뭐 1억으로 투자를 한다, 2억으로 투자한다고 쳤을 때 원래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땅에 오히려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역세권 정비 사업 진행할 수 있는 자리나 재개발 추진할 수 있는 자리에 돈을 정부에서 준다. 집을 하나든 두 개든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사업성을 증가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한 호재입니다. 굉장한 호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업의 진행성과 초고층에 대한 이러한 니즈를 확보할 수 있다. 사업성. 이 두 개를 확보할 수 있는 큰 호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월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서울에 지금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가구 수만 37만 가구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가 빨리 될 수 있게끔 가속화하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용적률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런 37만 가구가 정비가 되게 되면 고층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고층화. 그래서 이 고층화로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 부지들이 8월 8일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구역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구역들은 공사비 인상을 해칭할 수 있다. 그리고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되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고, 차후에 그 신축이 됐을 때도 일반 35층 이하 아파트보다는 좀 더 가치가 증가한 아파트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일단 사람은 고층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층으로 이제 지어지게 되면 지난 35층 룰에 적용받던 아파트보다는 선호도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또 이거였죠. 이번에 88 대책에 나온 게 재건축에 대한 분담금을 폐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미 발의안이 나왔던 부분이고 야당에서 강력하게 그 반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도 이 분담금에 대한 금액선을 굉장히 이렇게 높게 잡았다가 야당 반대 때문에 이것도 금액도 조율하면서 구간도 굉장히 낮아졌죠. 원래 안보다 축소됐단 말이에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그 개정이 원래 여당에서 했던 것보다 축소된 방향으로 결국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축소됐는데 폐지는 가능키나 할까?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는 폐지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폐지를 생각하고 있어. 우리 정부에서는 폐지를 밀고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거야 라는 그냥 그 정도의 용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재건축에만 있죠. 재건축은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부작용을 갖는 거예요. 이게 가뜩이나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렵죠. 이 굴레를 벗어던지지 않으면 강남의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문제점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떤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되냐면, 재건축은 속도가 오래 걸리겠구나.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재개발 쪽을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속도 면에서도 가격적인 면에서도 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번 88 대책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재개발에 대한 호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이 빨리 되는 거니까 정부에서도 재개발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 재개발 중에서도 역세권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가려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겁니다.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이미 역세권의 정비사업지들은 가격이 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남들이 잘 모르는, 남들이 아직은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주목해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특강 시간에 강의할 때, 세미나 때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돈이 될 만한 자리가 어딜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될 수 있는 자리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봤을 때 저는 신설 역세권을 좀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이미 가시권에 있는 지역들, 이런 데를 주목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데가 어디냐면, 첫 번째 신안산선. 이게 여기 많아요. 신안선은 여기 많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동북선 이런 경전철 노선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선 인접해 있는 지역들, 그리고 세 번째 9호선이 연장하고 있죠. 그래서 4단계 지역 보면 재개발을 추진할 만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보면 차후에 내 작은 자본으로 투자했을 때 크게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지역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서 지역들을 접근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어디냐 보면, 이런 지역들, 제가 얼마 전에 금매로 추천드렸던 지역이 여기죠. 여기가 이제 도림사거리역 신안선선이 펼쳐지는 자리인데, 이미 예정 지역, 여기 뚫릴 예정 지역도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역은 이제 신통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주변 지역들 보면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그 서울 대개조죠. 그래서 영등포의 중심 지역에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많고, 이미 가격적으로 봤을 때 신길 뉴타운을 보면은 거의 이제 15억 정도 내외로 가격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개발지들이 움직이면서 큰 업무 지역,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여의도와의 재건축과에 맞물려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제 영등포 역세권 주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도 지금 상당히 저렴한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또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 지역 장미말뿐만 아니라 뭐 이 지역들과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작은 자본으로 들어갔을 때 알짜 지역들이 또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말고도 서울의 끝에 그 앞에 있는 그 지역, 안양에 있는 석수역 앞부분까지 보시게 되면은 신안선을 지나가면서 역세권이면서 정비 지역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상당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 한번 알뜰히 챙기면서 이런 지역들 괜찮아 보인다, 뭐 시뮬레이션 그려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지역 말고도 좀 더 상급지를 보고 싶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면서 이미 기존에 여기면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정된 자본으로 이미 주변의 아파트 값은 뭐 30억, 40억 하는데 이미 30억인데 나는 뭐 한 2, 3억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나중에 차후에 큰 돈이 될 거예요. 큰 돈이 될 거고 이미 고점 찍은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 자산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 세금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여기다 두고 저는 여러분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앞으로 한 뭐 10년, 20년이 지나갔을 때도 이만한 기회가 오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또 뭐 인구 감소도 맞물리고 있고 정비 사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이 거의 서울의 마지막 정비 사업 그 몰아주는 타이밍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좀 적극적으로 노려 보셨으면 좋겠다. 서울이 이제 웬만한 지역이 정비 사업 진행할 때는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오면서 상급지의 그 테두리는 후보지는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이 거의 저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세로 여러분 접근하다 보면은 가성비 넘치는 그런 지역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단적으로 영등포 그림을 보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상급지이면서 개발이 추진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자리들은 또 제가 세미나에서 제 소규모 강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 뭐 3억 이하의 자본으로 재개발되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세 극대화 전략, 세차의 극대화 전략과 입지에 대한 특강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22,000원의 뭐 작은 소액으로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링크 남겨드립니다. 여기 링크 타고 오시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신청하시면 이렇게 물건이나 아니면은 전략 이런 걸 다 제가 오픈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들으시고 실제로 임장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얘기했고요. 조만간에 또 공공 그 매입 비아파트 매입 주택에 대한 그 부작용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함께 또 차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 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